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야 입장 대변하는 네 명의 패널들과 함께 혼돈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네, 두 번째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내일 있을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할지, 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야당들은 탄핵안 발의를 미뤄가면서 탄핵안 내용에 보강을 하는 재정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탄핵안 내용인데요. 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근데 국헌 문란으로 이제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자, 이 부분도 대통령은 뭐 질서 유지다, 경고성 측면 내지는 뭐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그런데요, 김근식 실장님, 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좀 동조할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특히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따져봐야 될지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이제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혐의로 인한 탄핵 진행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법리 다툼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2차 탄핵 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좀 수정해서 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가 유연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들어왔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마는 대통령이 어제 그 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 분노에 또 불을 지핀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표결은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꼭 시켜달라는 발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법적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핵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결표를 던지는 거고요. 부결이라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설사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 아직 내란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내란죄 혐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부 출신들 다 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으로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계엄의 과정이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경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이 이제 뭐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또 그때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의 어떤 대한 그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추진하는 게 탄핵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뭐 김근식 전 실장 말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 탄핵 요건 자체가,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방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은 어제도 담화에서 여러 가지로 강변을 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 청구, 조폭 청구, 또 범죄 청구 이것을 야당이 조장을 했으므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소위 전시나 또는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과연 국내 상황이 됐느냐. 그런 예.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당은 야당대로 헌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과하다고 해서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헌법기관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그 군의 투입 과정이나 또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특전사 군인들 그 목적이 뚜렷했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 이동 사항을 점검했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건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게는 계엄 3시간 전에 불러서 체포 명단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건네줬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절차와 요건에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목적 자체도 도저히 그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했다라고 어제 담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탄핵의 정당성만 어제 더 증명하는 담화였을 뿐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절차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 첫 줄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폭동을 일으켰다 내지는 윗줄에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지금 강변한 부분이 있고 여당 내 또 입장이 있습니다. 폭동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폭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물리력이 크게 동원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이 광의의 의미에서의 폭동,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 이 우리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깬 행위, 이 모든 것은 다 폭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보셨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또 유리창을 깨고 뛰어 들어가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체포조가 운영돼서 그 체포조들이 이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뭐 수방사의 B1 벙커까지 걸로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동의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국헌 문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 기관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강제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국헌 문란인데,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입법부인 국회에 지금 계엄을 해제하는 권능은 국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명 이상의 과반이 참석해서 이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 아니냐.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대한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이 선거 체제 이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김 대변인의 그 입장을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변인. 지금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국헌 문란 폭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지금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계엄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실탄조차도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영상만 잘 봐도 국회의원들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가기도 하였지만은 담을 넘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절차에 대한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군이 들어갔다라고는 하나 거기에서 무력을 통해서 진짜로 진압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등등등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진술마다 차이도 있고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마비가 되었을 때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일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력화했고요. 감사원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 무력화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거 내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국헌문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고 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 훨씬 더 실익이 많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조금은 이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극우 유튜버를 보고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국정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한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윤 정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가 대통령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할 경우에는 에이펙 보이콧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바로 외신들에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해당 대사들이 지금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극자 유튜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당에 좀 자체 점검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보고된 오늘, 국회에 보고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떨까요? 지금 내일 그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7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속 속속 이야기가 됐었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마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당론으로 아예 입장을 못하게 한다면 모르지 자유롭게 투표장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예.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저는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은 탄핵에 가서 일단 형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탄핵 가결에는 지금의 민심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예. 상당 부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좀 알 수 있는 게 예. 어제 있었던 특검법에도 표가 좀 나온 게 있었고 그 전에서도 이제 그 내란 상설 특검법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한 20표 정도, 20표 내외 정도로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좀 이탈표가 있는 것을 일단 확인이 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도 이탈표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건 다 기명 투표거든요. 어제 있었던 기명 투표에 기권이나 찬성의 표를 던진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한 20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분들이 뭐 탄핵 표결에 다 가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최소 필수 숫자인 8표 이상은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엄 옹호 정당으로 낙인 찍히는 이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현역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우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주는 것이 우리 당의 차후에 살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뭐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뭐 제공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방금 김 교수님도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탄핵이 또 부결이 된다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을 넘어서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해체 요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냐. 사실 지난주에 탄핵 반대 속에서 투표 불성립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민심들이 국회 앞에서도 연일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앞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도 반대를 한다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7분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해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뭐 이미 표명만 안 했지 실제 내일 탄핵에 찬성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 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힘은 그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앞으로 제기할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한다, 통과시킨다 하면은 그것도 더 큰 정치적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람은 탄핵 찬성은 막을 수 없는데 가까스로 탄핵 의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소수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이제 쫓아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맹문을 지는 거 아니냐. 탄핵 찬성하는 국힘의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성동 의원의 탄핵 반대 그 지도력에 이제 그 큰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탄핵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을 씌워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비상위원회로 전환해서 친윤지도 체제로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전체를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표결이 내일이니까요. 이제 오늘도 계속 뭐 의총을 하고 뭐 그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여당의 당론이 어떤 식으로 좀 모아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대통령 제명 그리고 이 출당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개파 갈등이 더 좀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국 대변인? 그래서 어제 뭐 밤늦게 심야에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많은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에게 관련 윤리위 소집 권한은 있냐부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거면 의원총회에 붙여야 된다는 논란까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있는 윤리위는 뭐 제가 볼 때는 윤리위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친윤계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70여 표 이상의 그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과연 윤리위 자체도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좀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고육지책일 것 같긴 한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그 발동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 예, 뭐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앞선 질문에서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많이 동의해야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빠르게 여론에 따라서 꼬리 말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지, 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진짜 있다라고 하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 질서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해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요. 정치를 계속 여론을 쫓아가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했기 때문에 매번 진다. 만약에 방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겼어야죠, 선거. 네. 선거 잘 치르고 지금 튼튼한 정당 됐어야죠.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대통령이 이러한
물론 이 결정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의 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그리고 지금이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네, 김근식 전 실장. 예. 개헌까지 언급을 했네요. 네, 좀 눈에 띄는데요. 글쎄요, 이제 이 개헌 이야기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 예방한 데서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런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폭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민심 일정 정도 민심에 부응해 주는 것은 뭐냐면 임기단축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내란 혐의 수사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국도 받고 이재명 받습니다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게 대법에서 3심에서 유죄 판결되는 데는 부지하세열입니다.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임기를 마치고 할 테니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제안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그룹의 생각을 대변해서 국회의장한테 그런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당은 돌이키기 힘든 저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뭐 저랑 같은 당입니다만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진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괴멸했다. 근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괴멸되는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박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다시 그 탄핵강을 건너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괴멸됐다가 제가 2020년에 그 미래통합당에 참여했습니다만 그 보수의 괴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민사회와 중도와 보수가 다 연합을 해서 문재인의 저 실정만큼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이때 똑같이 2016년처럼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친윤이니까 대통령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탄핵당하면 괴멸된다라는 그런 결과만 맞고 따지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게 이때 탄핵의 트라우마에 겁먹지 말고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족 폭거를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을 끊어내는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우리 당이라도 살게 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계속 저 대통령을 딱 따르고 믿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제 말한 담화까지 맞는 걸로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괴멸됐는가에 대한 그 성찰을 우리 당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이런 것까지 하면 뭐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했던 게 대통령 탈당 요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은 지도부는 어떻게 그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정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참 골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 다 이끌고 단일한 대우로
하나의 당론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이런 당론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로 가는 거고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말이 옳았다고 가는 건데 그 길로 갔을 때 탄핵 반대가 무조건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게 대통령 지키기란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탄핵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2016년 꼴이 난다는 트라우마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괴멸됐던 이유는 탄핵을 막아서 괴멸된 것이지 탄핵을 먼저 우리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살 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손을 드셔가지고 잠깐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탄핵 트라우마보다 저는 대한민국의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지금 옛날 군사정부 시절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곳에도 폭동이 없었고 어떤 곳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도 없었다. 방송국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전국으로 가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묻혀두고 우리 대통령의 사건, 정치 행위인 계엄 하나만의 주안점을 두어서 탄핵해야 된다로 몰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 괴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다라고 하면 저는 당시 바미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성장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 당시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당협위원장 되던 2019년도에 지지율 불과 16%였거든요. 3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전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들을 해왔고 어떠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알리셔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그 야당 패널들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주장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야당은 거국 중립 내각을 박 대통령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이제 광장의 탄핵 요구에 가치관을 결합해서 우리 탄핵 소추하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 이제 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으로 돌았으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개헌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더 이제 연장시키고 탄핵 소추만큼은 시간을 벌어서 회피하려는 그런 이제 전술을 쓴 것이죠. 그 당시에 기억이 생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 개헌을 이렇게 느닷없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더욱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매우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탄핵 소추부터 해놓고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개헌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과도한 개헌 권한 또 이것을 개헌 국회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국회의 그 개헌 요구 자체를 부당한 개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개헌이라든지 또 뭐 권력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야죠. 하는데 탄핵 소추부터 해놓고 여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당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는 다음 대선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전에 할 수 있는 개헌을 그러면은 국민 동의하에서 여야 합의로 하려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논의,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가 이제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개헌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입법부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된다는 이제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느끼실 때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 폭주했다 또는 예산 폭주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나 이번에도 썼던 비상계엄권이나 아니면 국군 통수권 이런 거 쓰고 있죠. 외교권 쓰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에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남용했다 또는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게 최근 50년간 21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게 되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2019년도도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상계엄권을 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상계엄권을 쓴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고 계엄을 설정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아시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 앞에서 군인들과 마주섰던 이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월담에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계엄 해제를 시키겠다고 노력했던 190여 분, 이 190여 분 안에는 국민의 의원 18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자리가 좀 공석이지 않습니까? 자, 지난 5일날 김용현 전 장관이죠, 이제 면직을 제거했고,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요.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삼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국무회의 안건 42건 제거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국회에 보니까 대법관 임명 동의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상적인 지금 그 국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와서 2분짜리 담화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이선 우태로 받아들이고 탄핵 부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엔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 나를 믿는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보다 어제 발언한 저것으로 우리나라를 두동강에 내서
완전 태극기 부대들이나 이 구급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전을 하자고 좀 선동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건 좀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표결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무슨 의리를 버리거나 보수가 괴멸된다고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이 만장일치로 진보 보수 성향이 다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탄핵을 반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 이해를 못하는 게 유연 위협한 건 맞다.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탄핵에는 반대하죠?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을 대통령직에서 어떤 권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파면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도 헌법상의 자율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위반된 거라면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자는 거죠. 네, 그 탄핵 표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최인호 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도 이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직 정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정부로 보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은 또 국회에서 또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니까 내일 탄핵 소추가 되리라 보고 탄핵 소추가 되면 권한 대행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가 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뭐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예. 방금 김건식 우리 국민의힘 소속 우리 당직자시지만 참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따르는 상황에서도 다시 드러났다시피 정상적인 지금 사고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군인만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 했을 뿐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국민들이 새벽과 다 숨죽이면서 군이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국회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 본회의장에 가서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까지도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지금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 국제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또 계엄을 또 국제전을 빌미로 해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내일 탄핵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